부동산 정책 최근에 발표됐는데 그 정책의 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우리 녹지에 왜 시멘트 닭장을 지려 하느냐라는 반발 내용을 저희가 인용해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일단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부터 들어볼 텐데 지금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9억 이상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의 아파트의 상당 부분이 9억 이상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본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논란이 거셉니다. 들어보시죠.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절반이 9억인데 상시조사 과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서울 절반이 9억 이상인데 7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2,787만 원, KB 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그렇다면 부총리 얘기대로라면 자금조사 대상입니다. 그 말은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집을 사시는 우리 국민 절반, 서울에 집을 사는 국민 절반 이상을 자금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고, 시장에선 뭐 거래할 때마다 조사받을 판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조사 대상의 기준 현실성이 없다. 집구입자 절반을 조사하나.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는 이딴 대책에도 상승세 잡히지 않자 정부가 국민을 못 믿고 규제, 조사, 징벌만 강화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꿈이랄까? 그게 물론 힘들어졌지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도 안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조그마한 집부터 하나 장만하고, 그런데 하필 현 정부 들어서 그 집값이 막 올라가서 서울의 아주 중위가격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도 9억이 넘게 됐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자금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 또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한국감정원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감정원 기준이다. KB 기준이 아니고. 예.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뜬금없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러한 비현실적인 대책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자체나 서울시나 국세청이나 어떻게 그 수많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저런 일일이 다 거래를 다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또 당신이 내년 어디서 났어요, 네, 내년 6월부터는 전월세도 전부 다 임차, 임대 가격 조건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효성도 저는 못 믿겠어요. 그걸 일일이 다 모든 거래를 구청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확인할 겁니까? 완전히 5담당제처럼 그렇게 통장 반장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올바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도 특히 이제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공공주도형 말하자면 재개발, 재건축도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아니라 현실성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엄마아파트 재개발 조합 이 그동안 몇십 년을 견뎌온 이유가 LH 아파트 지으려고 공공임대 아파트 지으려고 90% 한세에 가는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시가 반대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도 거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조합이 거기에 참여하겠는가. 말하자면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가 한 것은 전체 가능성이 20%만 봤다고 하지만 20% 내지 5%도 안 된다. 이것도 잘해봤자 5년, 6년 뒤에 있을 공급 대책인데. 현실성이 없다. 예, 차라리 오히려 그냥 민간한테 맡겨서 일정 부분 민간과 합의하에 지나친 수익에 대해서 일정 정도 비율을 말하자면 다시 받아서 그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든지 1인 말하자면 거주자를 위한 어떤 주택 대책으로 쓴다든지 재원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훨씬 공공주택의 그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 지와 같은 계속 규제하는 상태로 가면 결국 그것은 일순간에 다시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 부시장을 또 역임한 분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이게 정부가 예컨대 요 부총리 말씀대로라면 서울에 집을 사는 절반 이상 국민들의,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의 절반,
그렇죠? 가까운 국민들의 재산을 조사하겠다, 자금을 조사하겠다 라는 게 법적으로 국민들의 권리 침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컨대 정익준 변호사님이 서울의 중위 아파트 9억짜리 집을 샀단 말이에요. 부총리 말대로 하면 정익준 변호사 당신 이거 9억 어디서 났어? 계좌 좀 보고 들여다보고 어디서 대출 받았는지 합당하게 대출 받은 건 맞는지 갭 투자한 건 아닌지 일일이 다 조사받는다 라는 얘기로도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 기재부 공무원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근데 억울할 거예요. 왜 억울할 거냐?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우리나라 서울시 국민 1,000만 명의 그 수많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걸 갖다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운이 없는 사람만 잘못해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처벌이나 어쨌든 제재를 갖다가 받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멍을 갖다가 숭숭숭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또 시장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장을 정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제도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를 일탈하는 그러한 묘수를 누군가는 반드시 찾아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세밀한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이러한 대책이 느낌으로라도 이건 실효성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그 느낌이 맞게끔 누군가는 뭔가 대책을 갖다가 마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부대. 네, 그러니까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에 어떤 교란하는 투기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주가 아니다. 일반 거주하는 그 시민들 대상이 아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가 즉 3명이 있더라도요. 그냥 자기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가격을 올려서 그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지금 또 이렇게 법으로 막고 있고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은 앞서 뉴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금 가격도 왜 온수당 2,000달러 그리고 주식도 지금 2,300. 그러니까 부동산 포함해서 자금들이 사실 수익을 위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일부는 투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장의 그 교란 세력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전체 대상을 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예, 서부대 해명도 들어봤고요.